저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저희 합격자분들의 자소서를 보면서 최우수 사원이 되기 위한 꿀팁 혹시 하나만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너무 완벽주의라 이런 흔한 레파토리를 어디까지 나의 치부를 이 회사에 드러내야 될까? 이력서 사진 이력서 일찍 제출하면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패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S건설 뉴미디어 팀에서 카멜레온을 맡고 있는 김하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ONG 사업팀의 팔랑귀 역할을 맡고 있는 윤이강 신입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GS건설 황금명함의 주인공 건축시공직무의 정희범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신입사원분들의 자소서를 검토했던 HR 기획팀의 강승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사원분들의 합격 자소서를 보여드리면서 자소서 작성 팁에 관해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팁이 등장할지 모르니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자소서에 좀 이것만큼은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것들 한번 저희 먼저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인재개발원에서 지원해주는 진로 취업 컨설팅을 많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문장을 꼭 두 갈식으로 작성해라. 그래서 저는 모든 문항의 첫 번째 문장을 딱 그 문항에 대한 정확한 답이 되도록 작성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첫 번째 문항이 직무 지원 동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문장을 딱 콘텐츠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업무에 흥미를 느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정확히 적었습니다. 물론 흥미만 있다고 뽑아주진 않을 테니 자연스럽게 그 뒤에 제가 직무적으로 어떤 인턴을 했는지 어떤 경험들이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후술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쓰기 전에 유튜브나 인스타를 정말 많이 참고했는데요. 특히 인상 깊은 소제목을 작성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소제목을 따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꼭 소제목을 적어야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소제목을 꼭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제목의 기능은 애초에 핵심 메시지를 함축해서 전달하는 것인데요. 이 소제목에 본인의 핵심 메시지를 잘 함축하여 전달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좀 어렵다고 한다면 굳이 소제목을 쓰지 않고 내용에 잘 풀었어도 무방합니다. 제가 줄 수 있는 팁은요. 전 자소서를 다 쓰면 제가 팔랑귀이다 보니까 주변 선배님들께 꼭 물어봐요. 그래서 어떤 점이 맞은지 어떤 점이 수정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물어보고 다시 제가 보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배분들의 피드백 덕분에 그럼 이 자리에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아마 한 수십 명의 선배들이 저를 이 자리로 올라오게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합격 자소서를 많이 읽고 또 피드백을 받는 것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저희 합격자분들의 자소서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그러면? 지원 동기 쓰는 거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한 문장이 나올 때까지 정말 수십 번은 고쳤는데요. 딱 마지막에 지원을 누르는 그 순간까지 그 직전에도 문장을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지원 동기 쓰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최대한 이 회사의 직무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다. 이 회사와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네, 1번 문항이 저희가 어쨌든 지원 동기를 쓰는 문항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지원 동기를 쓰시라고 하면 보통 회사 지원 동기를 좀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리서치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많이 글을 써주시는데 저희가 사실 원하는 건 지원 동기에서 직무 지원 동기입니다. 내가 이 직무에 왜 지원했는지를 한번 저희가 듣고 싶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 지원 동기 아예 안 적어도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회사 지원 동기는 당연히 조금씩은 적어주셔야 되고요. 직무 지원 동기를 좀 더 많은 비중을 실어서 써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한 가지 경험이 있을 때 이 경험을 자소서 1번 문항에도 활용하고 2번 문항에도 활용하고 여러 번 재활용해도 되는지 제가 추천드리는 방향은 각 문항마다 어쨌든 본인의 장점이 좀 잘 드러나는 경험과 사례들이 있잖아요. 제가 있는 입장이라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문항마다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강점은 다들 어떻게 쓰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SNS 커뮤니케이션 직무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기에 서울경제신문 디지털 전략 콘텐츠부와 CNN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회사 홍보실의 역량에 따라 콘텐츠 규모가 조정되는 사례를 다수 목격하며 커뮤니케이션의 모범 답안을 배웠습니다. 또한 시사, 경영경제, 예능 등 다양한 유튜브 채널을 담당하며 카멜레온처럼 각 장르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아까 카멜레온이라고 자기소개하신 거예요? 강점이 너무 강점이어서 기선제압 당했는데요.
이렇게 화진님께서 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본인의 강점이 이렇게 무엇인지 좀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가 이 강점을 이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나아가 이걸 좀 더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지를 적어주신다면 좀 더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팀장을 맡아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를 적었는데요. 첫 번째로 커피 타임을 가지면서 친밀감을 형성했던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발언 확인 절차를 도입해서 오해나 실수를 방지한 점과 그리고 그 이후의 성과까지 자세하게 정리했습니다. 한계에 대한 사례를 두 가지로 나눠서 예. 작성했군요. 사실 저는 이 강점, 양점 이 부분에서 강점보다는 약점에 좀 더 시간을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약점을 정말 솔직하게 해도 될까? 어디까지 날 치부를 이 회사에 드러내야 될까? 앞서 팔랑귀처럼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는 것이 약점이라서 그 점을 굉장히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소서에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저의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희범님 혹시 단점 어떻게 적으셨나요? 저도 거짓없이 제가 생각하는 저의 진짜 단점을 적었는데요. 저는 어떤 작업을 할 때 때때로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일정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휴대폰 어플 같은 노션 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제 일정을 잘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도 까먹지 않고 잘 오셨네요.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비슷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정말 화끈하게 제 진짜 단점을 적었습니다. 제 확증 편향, 고정관념을 인지했던 그런 사례를 적었는데요. 물론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같이 적었겠죠. 뭐 주관적 판단을 지향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같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딱 얘는 묻는 말에 대답하는 애구나, 답답하지 않구나, 약간 그런 인상을 주려고 조금 노려봤습니다. 혹시 그럼 단점 쓸 때 어느 정도 기간 소요됐나요? 강점보다 약점 쓰는데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는 많이들 쓰는 장점 같은 단점을 썼었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셔가지고 진짜 저희 밑바닥을 드러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럼 그 강점 같은 단점은 어떤 거 적으셨어요? 너무 완벽주의라 이런 흔한 레파토리를 그렇게 바꿨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서류 전형에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되게 솔직하게 적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내 약점은 실무와 현업 경험이 없다 이렇게 좀 써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근데 이게 신입이라면 좀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그런 약점이 아니고 정말 솔직하게 본인의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럼 나는 이걸 앞으로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 건지를 써주시는 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 지금부터 이제 각자 고른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윤홍님께서 신뢰를 강조하신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꼭 그래서 신뢰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술했습니다. 기술하는 과정에서 타 건설사 실습에서 공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했습니다. 유동님이 신뢰를 강조하신 것을 아셨다니 그래서 황금 명함 받으셨군요. 그러게 이거 최우수 사원에게만 주는 건데. 그럼 명함 한번 좀 구경할 수 있나요?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자랑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한 번씩 진짜 보세요. 금인가요? 진짜 99.9%. 진짜요? 예. 요즘 금테크가 또 유행이지 않습니까? 평생 보관할 겁니다. 최우수 사원이 되기 위한 꿀팁 혹시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저희는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셨어야죠. 네, 여러분은 어쨌든 이렇게 최우수 사원의 자기소개서를 보고 계신 거고요. 한번 좀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 지향을 핵심 가치로 뽑았는데요. 저는 콘텐츠 기획자잖아요. 저는 콘텐츠 기획자는 항상 고객, 여기서는 시청자겠죠?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 배구단에서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각종 이벤트들을 기획하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요. 그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미션, 돌아선 팬들의 마음을 돌려라. SNS를 모니터링하고 대중 반응을 분석해 모 배구단의 팬 감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팬들의 니즈가 뭔지 파악을 하려고 했고 또 그들이 이 팀을 응원하면서 겪는 여러 문제적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수치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적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딱 쓰고 나서 찢었다. 이보다 잘 쓸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문항이었습니다. 저도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은데요. 모 배구단이라고 쓰신 점이 좀 GS 배구단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GS 아니에요? GS였던 거 아니었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입사한 이후로는 1편 단심 GS입니다. 저 또한 자소서를 쓰면서도 이런 안 좋은 경험, 아니 이불킥이라고 하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문항, 가치를 쓰는 부분에서
신뢰를 주는 리더가 되자라고 썼는데요. 지금 다시 보니까 살짝 오글거린 것 같아요. 신입사원인데 벌써부터 리더를 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야망이 있으시네요. 왜냐하면 제 가치관이 이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되자인데 GS의 가치관인 신뢰랑 함께 엮여다 보니 약간 오글거리게 변한 것 같습니다. 혹시 휘범님도 이런 구체적인 사례 있으신가요? 한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3번 항목에서 직무 관련 수강 과목과 배운 점을 적는 문항이 있었어요. 직무 관련해서 배운 과목에서 배웠던 점과 그 배웠던 점을 실습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모두 자세하게 잘 적었는데 이번에 다시 자소서를 읽어보니까 수강 과목명을 깜빡했더라고요. 큰 실수를. 저도 눈치를 챘지만 그래도 좀 관대하게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원할 때 직무를 설명해주는 그 내용에 회사 공식 홍보 자료를 기획하고 제작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홍보 자료는 당연히 보도 자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언론사, 방송국 인턴 경력을 적었는데 여기 와서 봤더니 그런 업무는 홍보팀 관할이었고 저희 뉴미디어 팀에서 제작하는 홍보 자료는 또 다른 거더라고요. 직무 스터디의 중요성을 또 이렇게 알아갔습니다. 직무 스터디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SNS 또 링크드인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현직자한테도 커피챗을 요청해서 회사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이런 점들도 물어볼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현직 선배한테 들은 GS건설의 분위기 좀 궁금한데 어떠셨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건설사 또 없습니다. 이었습니다. 저희 와서 보니까 복장도 굉장히 편하게 자유롭게 입고 다니고 이렇게 이강님, 희범님, 승원님 이런 식으로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님이라고 부르다 보니까 뭔가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기도 조금 자유로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의 CEO이신 분도 님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희는 윤홍님이라고 저희 모두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윤홍님 사랑합니다. 뭐니 해도 직무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GS건설의 현직자를 만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GS건설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 저는 여기에 참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식 채용 설명회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에서도 그런 채용 상담을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해요. 이번에도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일정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사원분들이 취준생 시절에 가장 궁금했던 질문들을 모아봤대요. 제가 대문자 T니까 제가 세 글자로 확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이력서 사진 퀄리티 중요한가요? 아니요. 이력서 일찍 제출하면 가산점 있나요? 있겠나? 인사 담당자가 보나요? 현업 선배가 있나요? 담당자. 성과는 수치로 작성하는 게 유리한가요? 케바케. 혹시 핵심 가치에도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소개서는 말 그대로 본인에 대해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답변해 주시는 것이 되게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신입사원분들이 좀 궁금했던 점을 모아서 한번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혹시 좀 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향후에 저희 일정을 참고하셔서 좀 더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해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GS건설이었습니다. 안녕. 지원자 여러분, GS건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파이팅! GS건설에서 만나요.